예, 경기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는 부분과 좀 다른 게 있어서 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모 씨가 김진성이라는 증인이 위증을 해서 그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런 취지로 장동혁 의원님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은 이제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유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건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발언한 걸 가지고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팩트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이유로 1심, 2심, 3심 다 무죄를 선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판결을 확인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김진성 씨가 뭐라고 증언을 했든지 간에 이거 법리적 판단이기 때문에 유무죄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제가 말한 무죄 이유가 맞다면 김진성의 증언과 유무죄는 관련이 없는 거죠. 사실에 관한 진술이냐, 의견에 관한 진술이냐, 그 부분이 이제 유무죄 또 법리와 다 관련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양영 위원장님, 네. 유무죄와 관련이 없는 위증이 가사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무죄와 관련이 없는 위증에 징역 3년을 구형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직접 재판을 맡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이제 행정처장께 묻겠습니다. 형사소송 규칙 75조에 재판장은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제지해야 하는 건 맞죠? 예, 주신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때 그 유도신문이 셀 수도 없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3년 7월 11일 김성태의 증언인데요. 500만 달러가 관련된 겁니다. 이렇게 물어요. 이 자료를 보면 배경으로 2019년 1월 17일자 쌍방울 그룹과 조선 아태이 사이의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 보증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만 달러라고 기재한 이유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팜 사업 비용의 대납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건 전형적인 유도신문이거든요. 길게 묻고 짧게 확인만 구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답에서 김성태 증인이 부합되게 진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증인이 보기에도 이건 계약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답, 계약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도신문인데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답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바로 위에 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길게 묻고 확인단만 짧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보이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또 뭐라고 묻고 전화 통화한 것이지요? 예. 보이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었지요? 예.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제일 위에 보면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김성태하고 이재명 지사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대해서 묻는 대목이 이렇게 물어요. 2019년 7월경 국제대회 당시 증인은 피고인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방비병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논의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김성태의 속까지 검사가 다 알아가지고 물어줘요.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안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부수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김영철 등 상부에 모두 보고를 했기 때문이죠. 예.
한 6줄을 보라보라 묶고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 큰 문제였죠. 또 5줄을 쭉 물은 다음에 본인에 맞는가요? 맞습니다. 또 2줄을 물으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들었지요. 예. 이게 무슨 증언으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처장님 이렇게 재판하십니까? 구체적인 소송 지위에 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재판장이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은 단문 장답식으로 진행해왔던 것 같습니다. 80년대에 권위지휘 시대에 검찰이 법정에서 이렇게 길게 묻고 확인을 구했어요. 지금 민주시대에는 어느 법정에 가도 이런 유도신문을 허용한 재판장이 없습니다. 이 유일하게 이화영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음. 자, 이 합의서가 쌍방울이 IR 자료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 보면 1억 달러 계약에 계약금 500만 달러, 이행보증금 200만 불 지급, 300만 원 지급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명백히. 이것은 투자를 유치할 때 보여준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허위 기재가 되어지면 사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문서인데 이 처분 문서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증거 가치를 높게 인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하영 1심 법정에서는 이 처분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증거에 대한 가치평가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달에 변호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현철, 김강민 두 분이 이제 새로 선임됐는데 그럼 이 기록이 증거 기록만 5만 쪽이고 공판 기록만 2만 쪽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보름 정도는 기록 검토 시간을 줘야 됩니다. 충분히 주려면 한 달 정도는 줘야죠. 그런데 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기피 신청을 냈는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지금 법원이 기피 신청이 민사에서는 인용률이 0.05%, 형사에서는 0.3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법원의 무오류주의, 피고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을 듣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는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실무 경험으로는 이제 기피 사유 자체를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은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이제 다른 이제 다양한 이유로 기피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많은 경우는 기피 회피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재배당 형식으로 해서 사건을 넘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